여의도의 신세계를 꿈꾼다. 부회부자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내놓는지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까? 서울에서 6곳 빼고는 다 죽는다는데. 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오늘 저 조선일보 보도인데 헤드라인이 이래요. 4년 전처럼 여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뭐 요런 저 제목이고, 3면에 가면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좀 유튜브로 화면 나가는데, 왼쪽에는 2020년 총선 서울 지역구 결과, 오른쪽에는 지금 내년 총선의 여당 자체 분석. 그런데 색깔이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난 2020년 총선에는 강남 서초, 그다음에 송파, 갑을, 용산 이렇게 이제 8개가 미래통합당이 당시에 이겼는데, 내년 총선은 지금 판세 분석하면 용산도 뺏기고, 국민의 입장에서 송파 을도 뺏기고, 송파 갑도 뺏기고. 아 죄송합니다. 갑이 뺏기고, 병은 아예 원래 뺏겨 있고. 네. 이게 신세계 BGM처럼 우물합니다 지금. 아, 그래서 6개만 이긴다는 최악의 결과라는 건데, 문제는 이걸 당에서 자체 조사해서 지도부한테 보고했는데, 지도부에서 밖에 이게 새 나갈까봐 입 다물어 그러고 쉬쉬했다. 그래서 예.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쓴 거예요, 기사를. 저도 뭐 좀 얼마 전에 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에 보고서로 가져오면 유출되면 심각하니까 네.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네. 구두 보고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제가 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당연히 총선 기획단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보안이 각별하기 때문에 네. 발설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또 이런 보고를,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냐? 네. 알고 있다. 네. 끝.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부. 네. 그래서 혁신위의 그 민심의 그 흐름을 타라는 혁신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하는, 아니 내로는 나몰라라 하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당 지도부를 놓고 어차피 어려운 성파병이지만 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네. 정말 우리 신세계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영화 결론은 이정재가 승리라도 하잖아요. 네. 이거 승리하기 전에 수많은 그 혈투와 아하. 그 갓난 고초를 다 겪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갓난 고초를 겪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 서울의 봄이 유행이라는데 저도 서울의 봄 봤는데 이게 뭐 12.12 때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반란 행위입니다만 네. 오늘 조선일보 어느 또 저 부장이 칼럼을 잘 썼어요. 수포당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당을 네. 수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그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그렇지. 포기하면 그렇죠. 수능을 칠 수가 없는데 이게 수포당이라고 네, 그래서 수도권을 포기한. 그러면 이게 수도권 이렇게 심각한데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을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네. 거면 사실은 이건 민심의 요구에 저항하는 반란입니다. 그럼 반란을 진압해야 됩니다. 누가 진압하려고 했죠? 서울에 보면서 수도경비사령관이 진압했어요. 네. 수도 서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도권을 지키고 수도서를 지키기 위한 이 이태신과 같은 정의의 사령관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데요, 그 사령관은?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누구 있어요? 많은 또 우리 당협위원장과 네. 뜻과 기계와 이 결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지 않나. 반란군을 진압하라. 영남 기득권에 안주하는 반란군을 진압하라. 그럼 당 지도부하고 영남 중진 의원이 반란군이다? 아니 서울의 봄에 비유하자면 아니, 어떻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우프게 떠나면서 많이 잠시 후에 이제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숙제를 주고 간 거예요. 이거 민심의 숙제를 너희들 받아 안 하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그 숙제를 잘 하실 수도 있고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잘 안 할 경우 이제 송파병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이태신 같은 사령관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요, 의원님,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용산하고 송파, 갑도 넘어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게 약간 국민의힘 충격을 받긴 받았을 텐데, 전반적인 큰 틀은 지금 여론을 봤을 때 아주 놀랄만한 보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고 지금 쉬쉬했다. 여론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로 따지면은 경영진이 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저런 걸 갖다가 숨기면서 쉬쉬하면서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주주들을 속이고 네. 이 회사 직원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배임을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 그 서울에서 6곳밖에는 승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장해 보면은 100석 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대로 대입되면. 영남, 강남 빼고는 이길 데가 없다. 그럼 영남 자민련, 뭐 TK 자민련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당이에요. 지금 야당도 아니고 네.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예. 근데 지금 흘러가는 판세는 현 지도부를 그냥 두고 선거 가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회 조기 종료했고 예. 혁신위가 제안했던 거 아무것도 안 받았고 예. 김기현 대표 뭐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뭐 그냥 그거는 하는 얘기고 예. 윤 대통령이 어쨌든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고 물론 이후에 아직 선거까지 남은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공관위도 있고 조기 선대위도 있고 또 뭐 원희룡, 한동훈 이런 사람들 넣어가지고 선거 캠페인하게 돼 이런 건데 본질적으로 근데 선거를 책임진 당 지도부가 선거에 대한 대전략이 없으면 그 선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냐면은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전략이 없어요. 그리고 과연 저 지도부가 전략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지난 강서 재보궐 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누구를 투입해 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영남의 다선 기득권 이거 좀 정리하고 한동훈 원희룡 투입해 가지고 뭐 캠페인 한다. 근데 보세요. 원희룡 장관은 지금 개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주는 상징적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다른 선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줍니다. 개항에 묶일 수밖에 네. 없죠.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 그 강남권 아니고서는 어디 가서 당선 안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그렇잖아요. 뭐 지금 용산도 불리하다고 하니까. 아니 그 용산 뭐 네. 강남권으로 묶일 수 있는 데인데 네. 그런데 아니면 당선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송파병에 무슨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나 원희룡을 투입해서 그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냐 문제가 아니고 네. 대전략이 없는 거예요. 구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인물로 어떻게 그 승부를 대전략이 지으려고 없는 하니까. 문제 핵심은 김기현 지도부 더하기 윤 대통령이 문제예요. 본인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네. 뭐 선거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고 지금 유권자들은 벼르고 있는데 본인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전략이 나옵니까? 그 자꾸 그 윤 대통령 연결시키는 건 좀 과도한 경강부회고요. 윤심 뭐 용심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렸어. 아니, 윤심 용심은 김기현 대표 김심과 좀 구별돼요. 결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 과거에 이준석 대표 파동처럼 그때 사태처럼 윤심이 작동하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했다면 이게 깔끔히 해결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나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엉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 때 수직적 당정 관계로 깔끔히 정리했던 식의 어떤 리더십과 당을 정리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게 일각의 주장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윤심을 갖다가 자꾸 김기현 대표의 이런 그 저항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정리하듯이 그렇게 개입하면 또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인 건데 자 그런데 제가 강승규 전 수석이 그만두고 네. 나서 저희랑 첫 번째 인터뷰 했는데 맞습니다. 저랑 네, 그때 이제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혁신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민심이 가깝고 예. 그게 윤심에 가까운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의 사실은 내용은 그런 네, 건데 그런데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정무적 기능이 이준석 징계 파동 때 다 소모돼 버린 자, 거죠. 그런데 실장님 이거 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하고 오찬을 합니다. 그 사진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만도 15분 만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인유한 위원장 그만뒀어요. 이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과연 그 윤심이 진짜 뭘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네. 콕 찍어서 당신 나가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이준석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그때 써먹은 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역할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주지 않는 스타일로 검사 시절로 그 부하 검사를 다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윤심은 민심에 가까운 윤심입니다. 그래서 그 민심에 반영한 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심을 당에 작동시킬 수 있는 정무 기능이 지금 지난해 이준석 파동 때문에 좀 소모적으로 자, 그러면 쓰여서 이 이게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지겠는데 김기현 지도부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서 지금 판정승을 거뒀다 이게 이런 거예요? 서울 후보으로 다시 좀 해보면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받으려고 그 저기 전 국광입니까? 전 두광입니까? 이 사람이 가서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끝까지 결제를 안 하잖아요. 근데 결제 안 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 한참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민심을 윤심에 저는 같이 부합해서 있고 그게 혁신 위에 혁신과 같이 있는데 오로지 영남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저항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수포당에서 빨리 수도경비 사령관을 데려오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 지금 상황을 너무 미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 미화해요? 그 현실이니까요. 제가 왜 미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 개편을 보세요. 정무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있던 정무수석 그다음에 시민사회 수석도 정치인 출신이어서 그나마 정무 기능이 좀 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홍보수석도 지금 정치인에서 바뀌었죠. 아 현직 의원 출신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 의원 출신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무수석 된 분은 일종의 모사지 정무가 아닙니다. 그분이 해왔던 정무 기능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도대체 여당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저렇게 하나, 김기현 대표를 저렇게 믿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총선에 대해서 여지가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청와대 라인업을 저렇게 짜지. 왜냐하면 이게 공천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실 개편을 보니까 정무 라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당하고 소통 창구를 거의 없애다시피 해버렸어요. 여당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럼 본인이 하겠다는 건데 소통을. 아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그냥 두고 갈래나 보다. 딱 이게 읽혀요. 그런데다가 그 지도부하고 면담하면서 사실상 여기 힘 실어준 꼴이 됐고 그걸로 인류한 혁신 물러났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에 부산 엑스포 그 부산 민심 다독이로 가가지고 재벌 총수를 병통치고 밥 먹는 자리에 장제원 의원을 불렀어요. 아 그게 보도 있었죠. 네. 그것도 일종의 이제 손 내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산 의원들 중에서는 장지원 의원 한 명만 아니 참석해서 그래서 보면 국밥집에.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는 윤 대통령은 현재 지도부 영남 기득권을 정리하고 싶어 하나 그들이 저항해서 뜻대로 안 되고 있다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고 왜 본인이 그랬다고 이걸 보세요? 갈아치우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저는 윤 대통령이 총선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구나. 제가 만약 윤 대통령 입장에서 총선에 절실하다면 6개 빼고는 다 깨진다 이런 보고서 받으면은 난리 칠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이준석이를 다시 불러와서라도 이 상황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대통령실 개편한 걸 봐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비대위 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재명 대표 버티듯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대표권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 수도권 포기가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는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우리 당에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플랜 A가 안 되니까 플랜 B가 그렇죠.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이 오찬도 저는 대통령이 오찬을 한 건 당의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누가 릴리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산 국밥집에 장제원 의원이 나타난 건 사실인데 불러서 왔는지 장제원 의원이 알아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 불러도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또 오는 걸 막지 않는 스타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를 사퇴하라고 무조건 윽박질 될 일이 아니고 그게 사퇴를 작동시킬 힘과 라인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 안 하고 대표권을 존중한 채로 사실상의 수포당에서 수경당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냥 인정하되 공관위원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넣어서 그 용산이 컨트롤하겠다. 근데 나오는 이름들을 보세요. 김병준, 안대희, 황우여, 심지어 이양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로 됩니까 그게? 아니 그거 된다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김기현 대표 측에서 흘리는 건지 당에서 흘리는 건지 뭐 김근식 교수님 용산에서 보관이 흘리는 있으신가 건지 본데 이런 등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지 않고 막 흘러나오고 자가 발전하고 여기저기서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윤심은 윤심과 같이 하고 윤심은 혁신과 같이 하고 이제 수포당이 아니라 수경당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국민의힘의 엉망진창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의당도 별로 상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정의당은 이미 뭐 논하고 민주당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갈 조짐을 보이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수도경비 사령관 누구 생각하세요? 아이디어 하나 있죠 지금. 아닙니다. 아니 오직 김한길이죠.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김근식 교수님 때는 아이디어는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적임자는 그게 공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정말 수도권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 이게 누구냐니까요. 수도권 전략을 짤 수 있는 네. 수도권 승부를 그래도 지휘할 수 있는 제가 사람이 와야 추천할까요? 되는 자, 거죠.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니까 이름, 아이디어 박원석 있잖아요. 의원은 지금. 자꾸 이준석을 자꾸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불가능한 추천하면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입니다. 자, 불가능하죠. 그 박원석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어요. 김근식 전 실장은. 저는 김병준 어차피 얘기한다고 안 들어주니까 그냥 아이디어 내보시라니까. 저는 김병준 교수 거론되고 있고 김병준. 김한길 위원장도 거론되고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원희룡 장관도 저는 거론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과 수도권 선거를 치러보고 수도권 전략에 익숙한 분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사실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의 봄 때 장태환 장군이 분투했으나 네.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역전 못 시켰어요. 맞아요. 무능해서. 예. 때문에 지금 뭐 그 거론된 사람들 다 넣어봐야 상황 역전 못 시킵니다. 그게 뭐 조금이라도 상황 역전 시키려면 네. 이제 이준석을 넣으면 되는데 이준석 넣으면 일단 김문식 교수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예. 아니 왜 자꾸 이준석을 데려오려고 그래요. 이준석이 데려오면 우리 당은 더 이상 완전 그 끝없는 수렁에 빠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럼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복수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하고 또 누구요? 류승민. 차라리 유승민은 그나마 예. 이 수렁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죠.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어쨌든 요 얘기 잠시 해보다가 저 광고 민주당 이야기 좀 하세요. 할 거예요. 참 이해찬 전 대표가 과반이 넘느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와서 할게요. 예. 여기 예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부에서 무슨 얘기한다고.